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열흘 만에 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학력보다는 실력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에서 해마다 펼치고 있는 마이스터 대전이 오늘 구미에서 열렸습니다. 힘내라 중소기업, 찾으면 길이 보인다. 오늘은 끝으로 유망업체를 발굴해 수출 기업으로 키우는 수출 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프로축구 시민구단 대구FC 후원을 위한 대구FC 엔젤클럽이 오늘 비전 선포식을 열고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허탈하고 자괴감 가득한 한 주가 또 지나갑니다. 그 사이 대통령 지지율은 IMF 사태 때보다 더 낮은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로 열흘 사이 두 번째 사과를 했는데요. 다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더 지켜보자. 여전히 부족하다. 여러 반응이 있었는데 당장 분노를 가라앉히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이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오늘 오전, 발걸음을 멈춘 사람들의 시선은 텔레비전 앞으로 고정됐습니다. 저의 큰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시작으로 검찰 조사와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9분여 동안의 담화를 지켜본 시민들의 반응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녹화된 1분 30초짜리 첫 번째 담화에서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냉랭한 반응부터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도 여전했습니다. 네, 오늘 발표도 사실 본인 하실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다른 질의응답 같은 시간이 따로 없었던 걸로 볼 때는 좀 일방적인 발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고요.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의견과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야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제 임기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나와서 책임지면 되고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당은 진정성 있다고 평가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기대에 못 미쳤다는 반응이 나왔고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국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엔 크게 모자랐다고 지적하고 책임을 인정한 점, 검찰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여전히 국정을 움켜쥐고 가겠다는데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 사과에도 최순실 국정농단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분노와 사태 해결을 위한 공방은 잦아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어제 최순실 씨에 이어 정윤회 씨도 영진전문대학에서 강사로 근무했다는 소식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들의 임용과 퇴직 과정을 살펴보니 석연찮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연구자정부에 등록된 최순실 씨의 학력은 미국 퍼시픽 스테이츠 대학에서 유아교육학으로 학사부터 박사까지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학에는 유아교육학과가 없습니다. 또 박사학위 논문 발행처는 엉뚱한 퍼시픽 웨스턴 대학으로 기록하는 등 최 씨는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대구 MBC가 입수한 최 씨의 사직서에 따르면 최 씨는 개인 사정으로 1992년 3월 30일에 영진전문대 조교수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대학 홈페이지에는 이듬해인 1993년 3월까지 부설유치원 부원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최 씨가 학교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임금만 받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 씨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서울에서 대구에 왔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진전문대 측은 급여 자료와 출근부 등 남아있는 관련 자료가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5년마다 거래 대상 다 파악이 되겠고 사직을 하고 갔는데 그냥 그 1년 동안 진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을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유아교육학과에서 강의를 하며 학칙도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는 한 학기 한 과목만 맡아 주당 2-3시간만 강의했는데 현재 이 대학 규정집에 명시된 유치원 부원장의 주당 강의 책임 시간이 최소 9시간인 걸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인 정윤회 씨의 시간 강사 임용 과정도 불투명하긴 마찬가지.
정 씨는 당시 학과장인 정모 교수의 추천을 받았고 미국의 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대학 역시 현재 같은 이름의 홈페이지조차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명확하지 않은 행적 때문에 영진전무대학이 이들의 경력 세탁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대구 영풍구에서 열린 북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콘서트에 앞서 손 전 대표는 대구 영북 시도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사과를 존중하지만 난국에 처한 국가의 미래 비전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금은 4.19 혁명과 5월 항쟁 같은 초국가 비상사태와 같다며 여야가 합의한 인사를 총리로 지명해 중립적인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 조합원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조합원 1,100여 명은 오늘 한일극장 앞에서 박근혜 정권의 하야와 성과 퇴출제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집회를 마친 뒤 한일극장에서 삼덕파출소와 봉산 6거리, 바늘땅 4거리, 중앙로를 거쳐 제자리로 돌아오는 도심 거리 행진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 오늘 경북대학교에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한 가운데 학생들은 새누리당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해체해야 하고 소속 의원들은 강의할 자격이 없다며 강력 항의했습니다. 한편 경북대 총학생회는 신임 김상동 총장에게 공개 서한을 전달하고 대학 자율성 침해 시도를 거부할 것과 총장 임용 인정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학력 과잉에 따른 사회적 낭비가 심각한데요. 학력보다 실력을 존중해 전문 기능인 양성과 우대를 위한 마이스터 대전이 오늘 구미에서 열렸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생들이 로봇을 조종하며 마무리 점검을 합니다. 학생들이 2주 만에 만든 포돌이라는 이 로봇은 이번 마이스터 대전 출품작입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2016 대한민국 마이스터 대전에는 전국 초중 고등학생 540명이 참가했습니다.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알아보고 스스로의 진로도 설계해 볼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기술을 만들어서 이제 불편하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 위해서 그런 불편함을 줄이고 그런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인이 되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는 독일의 전문 기술인인 마이스터가 방문해 독일의 마이스터 교육 제도를 직접 설명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Was ich bisher gesehen habe, die Voraussetzungen sind gut. Jetzt kann man noch mehr daraus machen und es lohnt sich, die Meisterausbildung zu durchlaufen. Man wird zum Spezialisten und gewinnt Ansehen und kann Geld verdienen. 실력을 중시하는 마이스터 운동이 8년 전부터 구미에서 시작되면서 최근에는 기업들이 마이스터 운동을 직접 지원하는 등 그 성과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또 ICT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 어떤 최고의 일꾼으로 양성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마이스터 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 운동은 청년 실업은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에는 인력이 모자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힘내라 중소기업, 찾으면 길이 보인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국내에만 제품을 팔고 있는 기업들 중 유망업체를 발굴해서 수출 기업으로 키우는 수출 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경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이 업체는 약용 버섯균을 배양해 천연 성분으로 기능성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료를 제조기업에 납품해 오다 지난해부터 자체 브랜드를 내걸고 화장품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유명 브랜드 선호도가 심하고 이미 구축된 대기업 위주의 시장 구도가 탄탄해 제품을 알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해외 수출. 무역 사절단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직접 찾아 해외 바이어들과 상담한 결과 중국으로 화장품 견본을 수출할 수 있었고 내년부터 본격 수출길이 열립니다. 국내 시장을 뚫고 들어가기에는
마케팅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찾았던 방법은 해외 시장을 뚫어보자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는 중소기업청 안에 있는 수출 지원 센터의 문을 두드린 덕분입니다. 이곳에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직원들이 한 곳에 모여 중소기업의 수출길을 뚫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코트라가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업체를 무역사절단으로 보내고 중소기업청이 해외 규격 인증과 수출 판촉 지원을 담당합니다. 해외 마케팅, 기업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3개 기관이 합쳐갖고 전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지원센터는 올 들어 지금까지 대구 경북 내수 기업 110여 개를 발굴해 첫 수출을 성공시켰고 63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FC를 후원하는 엔젤클럽이 올 시즌 공식 출범에 큰 힘을 실어줬는데요. 오늘 명문구단 도약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갖고 중장기 발전 방향을 밝혔습니다. 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발대식과 함께 공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온 대구FC 엔젤클럽. 승격이라는 성과와 함께 한층 더 뜨거운 활동 의지를 품은 엔젤클럽이 장기적인 방향을 담은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60여 명 정도 되는 회원들이 어떤 가치관, 우리 엔젤클럽의 활동에 대한 궁극적인 어떤 그 목표라든가 이런 거를 공유를 하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조강래 대구FC 대표이사 그리고 신입 엔젤들이 함께한 가운데 승격 축하와 더불어 2018 시즌으로 예정된 전용구장 시대에 맞춰 그에 걸맞은 규모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회원 배가 운동을 통해서 전용 경기장 만들어질 즈음에는 저희들이 1000명 넘는 회원들을 확보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비전 선포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후원 모임을 넘어 참여와 관심을 위한 적극적인 고민과 축구단을 통한 대구 사랑 운동으로의 확장을 기대하는 엔젤클럽의 내일. 유럽처럼 뜨거운 축구 열기를 바탕에 둔 명문구단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내 최초 자발적 후원 모임으로 결성된 엔젤클럽의 움직임에 우리 축구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사드 배치 지역이 성주군 골프장으로 결정된 가운데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앞으로 8개월에서 10개월 안에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오늘 육군협회가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주최한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내년 상반기쯤 한국에 배치될 사드 포대 규모는 괌 기지의 포대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반해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다며 소신을 바꿀 의사가 없다고 밝혀 정부 방침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대중교통 요금이 운송 원가에 미치지 못해 적자가 크다며 다음 달 공청회와 교통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5개월 만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교통카드 성인 기준 현재 1,100원에서 1,250원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3호선 개통과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도 적자가 커지는 것은 대구시의 교통정책 실패 탓이라며 요금 인상보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포항 형산강에서 기준치를 넘는 수은이 검출된 뒤 수산물 포획과 채취가 금지됐습니다. 벌써 석 달이 지났는데요. 기약 없는 금지 조치에 강을 터전으로 하는 어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형산강에서 어패류를 잡아 생활하는 어민들은 20여 명, 제첩과 바지락, 참게, 장어, 숭어 등을 잡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말 이곳에서 잡힌 제첩에서 기준치를 넘는 수은이 검출되면서 8월 초부터 어로 행위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석 달째 조업을 하지 못하자 어민들은 생계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내가 병선이 차에 챙겨서 약값도 대야 되고 이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데 굉장히 생계에 애랍습니다. 어민들은 당장은 물론 내수면 업 허가 소멸로까지 이어져 자칫 생활 터전이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하며 대책을 요구합니다. 조업 못한 거에 대해서 보상하고 만일에 그게 갱신이 안 되고 말소시킬 경우 그에 대한 보상도 저희들이 바라는 겁니다. 포항시가 수은 제첩 파동 이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회에 의뢰해 지난 9월과 10월 2달간 6개 지점에서 5개 어패류의 수은을 조사한 결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그러나 시민 건강을 우려해 2달간 더 수은 검사를 한 뒤 결과를 보고 어로 허용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12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허가 제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의 중금속 불법 배출과 허술한 지도 단속이 불러온 형상강 오염,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영세 어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비와 기름값 등 법정의 수당 300여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완용 후보 승주군 연락소장 45살 박모 씨와 회계 책임자 38살 임모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금품 제공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기현 재판장은 지난 5월 대구건설사 사장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조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의 전무로 지난 5월 8일 오후 9시 반쯤 회사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사장 48살 김모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다음날 군위군 고로면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위증과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3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의 한 술집에서 동업자인 B씨와 술을 마신 뒤 집까지 차로 태워달라고 해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아파트 출입문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도록 방조했고 기소된 B씨의 재판에서 위증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톡톡 시간에는 전 세계 식용 GMO 수입 1위인 우리나라에서 GMO 안전성을 짚어본 우리 밥상을 점령한 GMO 과연 안전한가가 방송됩니다. GMO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미국, 유럽 등에서 20년 넘게 GMO를 먹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GMO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안전할 리 없고 실제로 유전자 조작의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구시는 오늘 자동차 부품업체인 주식회사 거양금속과 주식회사 AIO와 각각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거양금속은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400억 원을 투자해 자동차 조향장치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할 예정이고 AIO는 달성 외국인 투자 지역 2만 8천여 제곱미터터에 공장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이들 두 기업의 유치로 300여 명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인근에 있는 동상에 누군가 낙하로 낙서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7시 40분쯤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왼쪽 다리 쪽에 세로로 독재자라는 글씨가 빨간색으로 적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낙서는 기념 시비와 국민 헌장비 등 총 3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구미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KTX 구미역 정차에 대한 긍정적 검토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KTX 구미 정차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유진 구미시장과 백승주, 장석춘 국회의원은 국토부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KTX 구미역 정차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중국 상하이 스타라이브 쇼핑몰에서 경북의 우수 농식품 홍보 판촉전을 열고 포도와 홍삼, 김치, 조미김, 어묵 등 지역의 50여 개 업체에서 생산한 농수산식품 250여 점을 중국인들을 상대로 내일까지 홍보 판매에 나섭니다. 지난 7월에 문을 연 상하이 상설 판매장에서는 2억 1천여만 원의 수출 판매를 올렸습니다. 몽골 울란바타르시 토지국의 연수단장 등 공무원 10명이 선진 도시개발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오늘 경북도청을 찾아 내일까지 현장 교육을 받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